지난 8월 국내의 한 중견기업 회의에 미모의 여성이 참석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소개한 그녀의 이력은 화려함 그 자체였는데요. 명문대 출신의 마케팅 전문가로 다른 기업에서 전무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력만큼이나 삶도 럭셔리했는데요. SNS에는 고급 레스토랑 식사와 슈퍼카, 쇼핑 인증샷이 즐비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 여성이 마케팅부 전무로 온다는 설이 파다했는데요. 그런데 여성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회사는 발칵 뒤집어졌고 대표이사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여성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 한 여성 때문에 한 중견기업이 난리가 난 사건입니다. 자, 그 중견기업 건설회사죠. 이 여성과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되게 된 거죠? 네, 이 대우산업개발인데요. 이곳에 한모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이 대표이사는 8월에 대한민국 마케팅 1인자의 이력서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한 통 받습니다. 이 이력서를 살펴보면요. 여성의 이력서였는데 도곡초 도곡중 청담고를 나와서 중앙대 광고홍보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또 광고홍보학을 공부했다. 토익 점수는 925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경력도 화려했는데 10년 동안 네로라는 온갖 유명 광고 마케팅 회사를 거쳐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이력서를 받은 지 일주일 뒤에 이 한모 대표는 사내 마케팅 담당 임직원을 집무실로 부릅니다. 그리고 외부 손님을 접견할 테니까 배석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요. 이 한 대표는 임직원들에게 이 여성을 조현서 전무라고 소개를 합니다. 현재 모 기업 전무고 유명 인플루언서인데 홍보 분야 전문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소개가 끝난 뒤에 이 한 대표는 여성과 함께 이 대우산업개발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의 홍보 마케팅 방안에 대한 회의를 임직원들과 함께하게 합니다. 자, 보통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지만 그 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누군가를 픽업해가지고 임직원들한테 야, 이 양반 정말 화려한 경력이고 진짜 최고 전문가야. 니들 앞으로 잘 모셔 하면서 소개를 한다? 그러면 저 사람 누구지 하면서 모든 회사의 이목이 다 그 사람한테 집중됩니다. 그렇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났는데요. 그 여성이 마케팅부 전무로 온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회의에 참석했던 직원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 유명 인플루언서라 해가지고 상당히 유명하고 또 잘할 줄 알아서 홍보나 마케팅에서 방안을 제시할 줄 알았는데 당시 한 대표가 보도판에 설명을 하는데 이 여성분이 한마디도 없이 다리를 S자로 꼬면서 내내 있었다는 거예요.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미팅 후에 그 여자 이름 조땡땡을 검색을 해봤더니 전혀 나오질 않아요. 이거 유명인도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마케팅부 직원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 한 대표가 뜬금없이 여성을 소개하는 걸 봐서는 아마 이 여성이 회사에 채용될 수도 있다라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 여성의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던 그 조현서 전무, 이 여성의 정체일 텐데요.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역삼동 퀸카. 자, 이른바 역삼동 퀸카라는 이 여성 유튜브에서 본인을 화류계 출신이라고 밝히고 버젓이 밝히고 있었고 또 인기도 상당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아가씨는 돈이 필요해서 술집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나한테 경제적인 서포트를 해주는 남자가 최고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잘했을 경우, 내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했을 경우 그런 도덕이 있는 남자를 알아채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 한 달에 몇 천씩 벌고 그리고 좋은 스폰서도 만날 수 있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나에게 후원을 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가려면 저는 화류계도 나쁘지 않다. 그렇다고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저희 박 변호사님, 네. 마케팅 1인자 어디 갔어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 1인자는 아닌 거고, 유튜버예요, 유튜버. 유튜버인데, 이제 하루계 일을 하기도 하고, 한 3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하고, 재밌는 것들 많이 이제 올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또 가졌던 유튜버이긴 한데, 본인이 이제 그 메일을 보낼 때 그 썼던 그 이력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이력서 쓰는데 상당히 힘들었다. 없는 거 만들어내니까 한 22시간 걸렸다라고 하고, 특히 원래 이화여대 적고 싶었는데 이화여대는 마케팅 관련된 학과가 없어가지고 중앙대학교로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찾는 것도 좀 뭐
있었다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 이력서는 거짓말이었고요. 근데 대표는 그걸 알고도 이 회사에 이 여성을 불러가지고 임직원한테 소개를 하고 마케팅 회의에 참석시켰던 걸로 보입니다. 아, 그래서 이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제보자는 방금 보신 그 여성이 회사에 이 여성을 소개했던 그 한모 대표의 내연녀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건데 그 근거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여성이 자기 SNS에다가 그 대표를 남자친구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대표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이 어떤 거가 있냐면 오빠가 카드 주시면 제가 여기저기 방문해서 많은 자료를 정보 나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대우산업개발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방문 후기, 뭐 개선점 이런 걸 같이 보냈어요. 그런데다가 나중에 이제 하루 만에 신용카드 한 장이 이 여성에게 진짜로 배달이 됩니다. 그걸 또 SNS에 또 올리면서 반짝반짝 카드 중에 최고는 남친 카드 아껴 쓸게요 오빠 이런 글을 썼어요. 그리고 이 카드로 이제 한 300~400만 원 정도 쓰면서 쇼핑하고 식사하고 주유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남친 카드를 딱 주면서 보통 그래도 회사 대표인데 말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뭐 진짜 한도 상당한 걸 주지 않겠어요? 또 카드까지 줄 정도면 과연 그걸로 그쳤을 것이냐라는 또 합리적 의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정황이긴 하지만요. 이 대표가 3억짜리 슈퍼카를 타고 다니게 해준 정황도 나오고 진짜? 있습니다. 네, 지난 8월 18일에 이 여성이 SNS에 시가 2억 9,999만 원짜리 흰색 슈퍼카 앞에서 저렇게 후드에 올라탄 채로 이 꽃다발을 들고 찍은 인증샷이 올라왔습니다. 그날은 여성의 생일이었는데요. 인증샷 아래에는 행복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며칠 뒤인 8월 23일에는 SNS에 이 앞서 생일 인증샷에 등장했던 이 흰색 슈퍼카와 검정색 슈퍼카가 지금 저게 생일날 인증한 이 내용이고요. 흰색 슈퍼카와 검정색 슈퍼카가 나란히 주차된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빠야 내 차는 다르구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검은색 슈퍼카는 대표의 차 중에 하나입니다. 또 참고로 이 사진들에서 이 메고 있는 가방들 보이시죠? 다 다른 것들을 메고 있는데 웬만한 승용차 하나 값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고야. H 브랜드의 제품이고 하나에 3천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이런 걸 또 방송에서까지 하냐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이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본인이 거의 자백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가장 좋은 카드는 오빠 카드, 친절한 카드 이렇게 글을 쓰면서 그 카드를 하게 되다 보니까 개인 카드가 아닙니다. 그럼요. 그 카드는 회사 카드입니다. 법인 카드? 법인 카드죠. 법인 카드는 법인 비용에 쓸 수 있는 업무상 써야 되는 건데 카드 중에 최고는 우리 남친 카드 아껴 쓸게요 하면서 아껴 쓰진 않았겠죠. 그래서 잘생긴 오빠라고 얘기를 했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그 슈퍼카 그 부분이거든요. 슈퍼카 올리기 전날에 저 사진 찍고 올리기 전날에 대표 확인을 해보니까 직원한테 한 1억 얼마를 주면서 이걸 빼서 리스를 좀 해라. 그를 지시했던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결국은 회사 돈으로 리스를 한 차량을 여성한테 준 거 아니냐. 그럼 저거 법인 차량? 법인 차량으로 봐야 되겠죠. 아니면 요새는 법인 차량 까다롭기 때문에 법인 돈으로 산 차량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결국은 관계사가 이거는 횡령이다라고 지금 고소를 했고 그래 되니까 그 리스 차량을 바로 또 반납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자, 그렇다면 이 한 대표 이른바 이제 오빠야 그 사람은 뭐죠? 그렇습니다. 오빠야 한 대표는 사실은 올해 1월 달에 시민단체에서 그 고발을 했는데요. 그 회사의 회장과 대표이사, 한의사 그리고 또 경영진 일부를 뭘로 고발을 했냐면 외부감사법 위반과 배임, 횡령, 탈세 혐의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 중인 상황인데요. 근데 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대우산업개발 및 관계사의 대여금이지 않습니까? 대여금으로 한남동의 고급 주택도 구입을 했고 또 슈퍼카, 아까 말한 슈퍼카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슈퍼카를 매입을 하고 또 법인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그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사 내용을 지켜보면 확실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대우산업개발이라는 회사가 이 대우그룹의 예전 대우그룹의 계열사였죠.
아파트 이안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아파트를 짓는 회사인데 지금 중국계 자본에 넘어가서 그런 펑화그룹인가요? 중국에 거기 소유인데 회장이 따로 있고 지금 얘기하는 한모 대표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횡령, 배임, 탈세 이런 걸로 수사 중이라는 건데 뭐가 됐든 이 여성 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일단 한 대표 측 입장을 전해드리면요. 한 대표 측은 법인카드를 제공한 이유에 대해서 이 회사 업무 지원을 위한 거였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 여성이 SNS에 올린 슈퍼카에 대해서는 관계사 돈으로 산 것은 맞는데 한 대표 본인 차를 산 것이지 여성에게 사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또 한 대표 측은요. 이게 절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면서 외식 브랜드 홍보위에서 이 파워 인플루언서라고 소개를 받은 사람이고 이 한 대표가 여성을 만난 건 회사에서 공식적인 미팅을 할 때 2번, 이후에 점심 식사를 대접할 때 1번 만난 게 전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외식 브랜드 홍보를 위한 파워 인플루언서다. 그 파워 인플루언서가 3만, 그래 3만이 적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별로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죠. 사건 반장이 지금 14만인데 13만이고 아직 좀 부족하면 좀 많이 좀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최소한 100만 몇백만 되는 경우가 파워 인플루언서를 할 수 있는 3만이면 뭐 이거는 뭐 많은 분이 그 파워 인플루언서 됩니까?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얘기죠. 변명 같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부적절한 관계 아니다. 회사 업무 차원의 지원이다. 슈퍼카는 내 차를 산 거다. 이렇게 좀 억울하다고 계속 한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한 대표하고 그 회사 이모 회장이 사실은 지금 다툼 중이거든요. 대우산업개발 최대 주주인 그 신흥산업의 유한공사 지분이에요. 지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한 대표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이 회장 측이 그 나의 대표이사 자격을 강제로 박탈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여성과의 그 사건이나 스캔들을 일부러 엮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십들을 통해서 자기가 성실히 조사하게 되면은 나는 뭐 무고함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지분 다툼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가 됐든 뭐 조금 더 진위를 따져봐야겠지만 뭐 이렇게 상식적이지는 않네요. 이 상황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